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정신동입니다. 강릉시 주문진에 폐기물 매립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문진 폐기물 처리장 반대위원회 김성수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진 장덕 1리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고 계신 권태우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론에 앞서 건설업체 측에도 이 자리에 패널로 참석해 주기를 요청드렸습니다만 별도의 인터뷰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의사 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야기를 토대로 궁금한 내용들은 저희 제작진들이 직접 만나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일 기준으로 바로 어제 골기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 현장을 담은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분위기가 어땠는지 주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역 강원도에 여기 산업단지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런 지정 폐기물이 온다는 건 말도 안 되지. 바로 코앞이에요. 우리 동네 코앞이야. 거기다 이런 거 하는 거는 자기네 집 마당 앞에 이런 거 한다 해서 좋다 하겠어요? 안 해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분명히 정부에서 나서야 할 부분입니다. 어느 지역 가가지고 이거 찬성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폐기물 없애듯이 적절하게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지역민도 편하고 나라도 편하고 모두 발전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장에서 경매하는 거 보시면 아침에 알겠지만은 너무나 그 바다에 어죽도 지금 안 노는 이 시점에서 침출수가 나와가지고 이게 폐기물이 들어온다면은 어민들을 죽이는 길입니다. 이게. 만약 이번에도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소위 여당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또 모르쇠로 일관한다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대한 평가, 그걸 선거 통화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절박하죠. 지금 사실상 생존권은 벼랑 끝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번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를 대변해야 되는 정치인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어디 비빌 데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싸우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얼마나 극렬한 싸움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예, 상당히 큰 규모의 시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눈물을 흘리는 분도 좀 계셨고, 국장님, 이번에 이 건설하려고 하는 폐기물 매립장, 네. 어떤 시설입니까? 그러니까 폐기물에 몇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폐기물이라 하는 것이 있고 또 일반 폐기물이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일반 폐기물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 산업 폐기물과 이제 건축 폐기물을 같이 포함해서요. 산업 폐기물과 그다음에 지정 폐기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그러니까 지정 폐기물이라는 것들은 이제 또 세분화시키게 되면 이제 의료 폐기물을 별도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이제 주문진 지역에 만들려고 하는 지정 폐기물 매립장은 건설사 태양 동부의 환경의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의료 폐기물은 일단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각장을 현재 법적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폐기물은 받아들이지 않고 지정 폐기물과 그리고 산업 폐기물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건설 장소는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입니까? 강릉시 주문진읍 향오리 산 560번지 일대를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잡고 있고요. 현재 그 폐기물 매립장의 기본 공간, 매립장 전체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지금 34만 제곱미터, 그리고 그 중에서 실제적인 매립장 면적으로만 5만 평이 넘는 16만 제곱미터가 넘는 규모의 매립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대표님. 이 바로 앞에 주문진 해수욕장도 있고 또 강릉 3대 석호인 향오리가 있는 데다가 양양이 또 인접해 있습니다. 폐기물 매립장이 산업단지 내에 있으면 몰라도 이 주문진 지역에는 매립장이 들어설 만한 곳은 아니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업 폐기물은 뭐 지금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영업구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매립장이 만들어지면 전국의 폐기물을 다 반입할 수 있도록 됐는데요. 사실은 그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면 타당하지 않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더라도. 왜냐하면은 산업 폐기물도 폐기물이기 때문에 지금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는 발생지 책임의 원칙이라고 해서 발생한 곳에서 다 책임을 지고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서울 같은 일부 대도시를 빼고는 그렇게 다 원칙대로 지켜지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서울도 지금 외부로 폐기물 배출을 못하도록 지금 앞으로는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사실 산업 폐기물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 같이 산업 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사실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타당하고 그게 뭐 환경정의나 경제정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주문진 같은 경우는 인근에 뭐 큰 산업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산업 폐기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뭐 주문진이든 강릉이든 양양이든. 근데 이렇게 산업 폐기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 곳에 지금 규모가 670만 세제곱미터가 넘는데요. 이 정도면 뭐 충남이나 이런 충북에 있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 평균적인 규모보다 한 5배 넘는 규모인데다가 그리고 또 이게 지정 폐기물이 3분의 1을 차지하거든요. 그 비율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폐기물 중에서도 이제 지정 폐기물이 있고 그다음에 뭐 사업장 일반 폐기물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중에 아무래도 지정 폐기물이 더 유해합니다. 지정 폐기물 비율이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그럼 지정 폐기물만 하더라도 200만 세제곱미터 이상 반입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처음에 주문진에 이런 게 추진된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이게 예.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설 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예. 네. 생활 폐기물은 발생지 원칙이 있는데 이게 산업 폐기물은 그런 제한이 없다라고 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업체들이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어느 한 군데만 인허가를 받으면 전국의 산업 폐기물을 다 가져와서 매립을 할 수 있도록 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법제도에 굉장히 큰 허점이자 잘못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문제가 되는 것은 정말 이 시설이 만약에 들어오면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이 위협이 되는가 아닌가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정 폐기물이라는 것은 지하수나 이런 부분들을 농토를 많이 오염시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농촌 지역에다가 이런 자체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는 뭐 이런 농민들은 항상 이 농사 짓는 거에 생존권을 그 자기가 물건 만들어서 또 팔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에 와서 보고 이런 곳에서 농사를 짓는구나. 그러면 누가 와서 이런 생산품을 사 먹겠습니까? 이 농산품을.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가장 걱정이죠, 지금. 예, 농민으로서 좀 우려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과연 누가 구매하겠냐라는 또 우려까지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이 지정 폐기물 매립장, 만약에 이 시설이 정말 주문진에 들어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라는 게 들어서면 당연히 이제 뭐 수질오염, 대기오염, 사고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최근에 이제 그 충남 당진에서 2021년의 일인데요. 충남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매립장 같은 경우가 매립장 주변 지하수에서 시안이라고 하는 맹독성 물질이 검출이 된 적이 있고요. 또 뭐 2009년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광양에 있는 매립장이 이제 바닷가에 있는 매립장인데 제방이 붕괴해가지고 폐기물하고 침출수가 바다로 쏟아지는 큰 사고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고 위험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100%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산업 폐기물 시설은 없고 또 당연히 이제 이 공사 중이든 매립 중이든 이렇게 그런 어떤 주변의 공기와 물과 지하수와 여러 가지 뭐 이 토양이라든지 오염을 시킬 수 있는 항상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당연히 이제 이런 시설들은 어느 지역이나 사실 주민들이 뭐 원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시설이고 또 이게 뭐 지역 경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라는 곳 자체가 뭐 그렇게 고용이 많이 창출되거나 그런 시설도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환경적 부담을 주고 또 이게 만약에 이제 나중에 사후 관리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면 또 지자체가 세금을 투입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지금 생겨 있기 때문에 지역에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우려의 여부와 상관없이 업체 측은 건설을 하겠다라는 입장은 명확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진행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건데요. 자, 국장님. 업체에서 만약에 실시한다면 주민 설명회 같은 거는 이미 뭐 개최가 됐는지 아니면 지금 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우선 그 전에 저희 이제 하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몇 가지 좀 첨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우선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강릉시 주문진과 같은 경우는 청정 지역입니다. 청정 지역이고 국가가 가장 위험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특별 지정한 지정 폐기물이 강원도의 총 발생 비율은 전국 발생 비율의 0.9%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강릉 지역은 0.13%, 그리고 양양 지역도 양양 지역 전체를 따졌을 때 0.1% 미만이기 때문에 0.05% 이 정도를 지금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리적 위치로 따졌을 때도 실질적으로 해안가로부터 가장 근접한 지역은 3.8km가 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남 양산에서 있었던 문제거든요. 폐기물 매립장을 들여놓고 열심히 폐기물을 받아들였습니다. 폐기물은 들어올 때마다 돈을 받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채울 만큼 약속된 대로 다 채웠다 하고 난 지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 회사는 업체를 부도를 냈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지게 됐느냐? 결국은 지자체 단위가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는 누가 보게 되느냐? 주변의 시민들이 보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례들 앞으로도 저희들은 얼마든지 더 많이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일단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무엇보다도 일단 지역에서 우선은 이곳에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 그리고 태영 동부환경이라는 회사를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될 것인가라는 신뢰의 문제까지 두 가지 문제를 함께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현재까지의 그 이제 진행 과정에서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5월 18일부터 시작해서 올해 8월 14일까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초안이라는 게 혹시 이게 보일래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환경영향평가 초안이고요. 두께가 1,500페이지가 됩니다. 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지금 현재 4군데 지역에 공람이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청에 되어 있고 주문진 읍사무소에 되어 있고 양양군청에 되어 있고 현남면사무소 이렇게 4개 지역에 이 초안이 현재 공람을 위해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8월 14일까지 공람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 기간 내로 주민들이 의견을 받게 됩니다. 일주일 기간 동안에 주민의 의견을 받게 되는데 그 이전에 있어서 주민 의견을 받기 전에 있어서 건설사는 반드시 주민 설명회를 지금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민 설명회가 아직까지 일정을 잡지 못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설명회 일정이 잡히게 되면 그 일정과 관련돼서 최소 일주일 전에 일간지에 게재하면서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 설명회는 향후 일정상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이제 거부를 할 예정이고요. 8월 14일 공람 기간이 끝나고 일주일 동안의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주민 의견 받고 난 이후에는 본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본안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 하면 공청회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청회 요구가 법적 요구 사항에 맞을 때 그 과정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그 공청회가 끝난 이후에 본안에 대해서 태영 동부환경이 본안 자료를 제출하고 이후에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영향청이 실질적인 본안에 대한 조사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우선은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네. 아직 일정은 네. 미정인 상태라고 아직 안 말씀을 나왔습니다. 예, 네. 조금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인 틀을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이 지금 이제 단계는 아주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환경영향 평가를 받는 이유는 이제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이런 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받아야 되는 게 이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란 걸 내고 적합 통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그 적합 통보를 하기 전에 이제 하는 절차가 환경영향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 이유는 이제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적합 통보라는 걸 받기 위해서 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이게 지정 폐기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적합 통보 권자가 허가권자가 일종의 인허가권자가 원주지방환경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한편으로는 환경영향 평가도 하지만 나중에 이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에 대한 어떤 적합 부적합 통보 여부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가 적합 통보된다고 해서 그러면 이 사업이 추진 가능하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 폐기물 매립장은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이제 강릉시의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결정권자는 이제 강릉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업체가 보통은 이렇게 매립장을 도시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일종의 주민 제안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좀 이상한데 어쨌든 업체가 하는데 이름은 주민 제안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해달라고 하면 강릉시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열어서 그걸 받아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단계에서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중지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백지화되는 경우들이 예.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절차와 국토계획법에 따른 최소한 2단계 이상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지금은 그 1단계 폐기물 관리법 절차에서도 초기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1,500페이지가 넘어 보이는 이 환경 영향 평가서 잠시 보여주셨는데요. 네.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죄송합니다. 아직 다는 못 읽었습니다. 네. 주요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는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지금 태영동부환경이 저희가 냈던 소식지가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리고 주민들의 불안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멈춰달라. 뭐 이런 요청의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과연 그것이 이제 거짓이고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인지 일단 여기에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계획고라는 게 있습니다. 계획고에서 보면 지금 매립구역에 대해서 해발고도 15m부터 시작해서 해발 75m까지로 해서 매립장 높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태영동부환경이 요게 낸 것은 사실 60m입니다. 근데 이 60m라는 그 개념들 자체가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뒤쪽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치마량을 계산하면서 도합 30%의 치마량을 이야기합니다. 30% 치마량을 얘기하게 되면 60m가 넘는 높이라면 저희는 전체적으로 쌓이는 높이를 총 100m로 잡고 그 속에서 70m로 잡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 100m의 쓰레기산에서 지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60m다 얘기를 했는데 태영동부환경 내면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나오지 않았던 내용을 제시를 했습니다. 혹시 이게 보이실려나 모르겠습니다. 그 초안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을 제시하면서 지하 35m, 지상 60m 쓰레기산은 사실과 다르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하로는 37m고 지상으로 29m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FL 해발 고도를 85m로 나옵니다. 근데 85라는 단어는 여기 어디에도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초안에 나와 있지 않은, 아무리 다 뒤져도 나오지 않은 단위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들은 뭘 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너희는 지금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정말 묻고 싶은 내용이었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해서 초안을 정리하면서 나왔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지정 폐기물 매립장 쓰레기산의 매립 밀도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매립 밀도상 이곳에 지으려고 하는 것만큼 매립 밀도가 높은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단 한 번도 없었다. 5만 평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쓰레기를 매립하려는 이 공간은 실질적으로 거의 전국 최대일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면적만으로 봤을 때는 전국 5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5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거대하게 지금 현재 만들려는 시도나 이 자체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저희 하승수 대표님 말씀했던 대로 기본적으로 산업단지에서 조금씩 나누면서 책임을 분산시키는 형태였지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완전 쓰레기 산더미를 만드는 경우는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예.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초안에서 저희들이 잡을 수 있는 것들은 딱 그것들입니다. 대기 환경을 급격하게 악화시켜내고 악취로 인해서 바람 위험까지 높아진다. 다음에 침출수로 인해서 수질 오염과 해양 오염은 당연히도 따라오게 된다. 뭐 이 정도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들이 가지고서 조사했던 식생활 분포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그 폐기물 매립장이 만약에 건설이 된다라면 지역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려와 걱정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우려가 현실화 안 되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그 우려했었던 일들이 발생했었던 사례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님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뭐 간략하게 충남 당진에서 그 시안이라는 맹독성 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2021년의 일이고 사실 매립이 끝나지 않고 매립이 진행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원래 매립장이라는 건 매립이 끝나고 나서도 사후 관리를 법적으로 30년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근데 매립이 끝나지도 않은 대기업이 하는 매립장 주변 지하수에서 이게 유출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매립장은 이제 바닥에 이제 이렇게 당연히 이게 차수공사 이 공사를 이제 세워 나가지 않도록 하는 공사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새어 나갔다는 거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지금 이 사고를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자체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 업체들은 안전하다고 하는데 안전하지 않다는 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미 드러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광양만 매립장 사고만 하더라도 사실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그런 일이 2009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방이 무너져가지고 폐기물하고 침출수가 바다로 쏟아졌는데 이제 그 관련된 기업들끼리 서로 책임 공방하는 하면서 시간만 끌고 그것도 굉장히 장기간에 어떤 복구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런 폐기물 매립장은 한번 사고가 나면 너무나 이제 큰 사고이기 때문에 이걸 뒷수습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매립장이 이제 매립이 끝난 다음에 이게 과연 그러면 잘 관리가 될 수 있느냐라는 또 우려가 있는데 주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 화성 같은 곳에서는 폐기물 매립이 끝난 상태에서 이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화성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떠안아가지고 지자체가 떠안아서 지금 관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충남 당진에도 그런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립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매립이 끝나도 30년까지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후 관리를 해야 될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이래버리면 그걸 지자체가 이제 떠안아가지고 사후 관리를 해야 되고 충북 제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폐기물 매립장의 업체가 이제 부도가 나고 근데 그 매립장 위를 덮고 있던 에어돔이 붕괴하는 사고가 나가지고 그걸 결국 이제 국비하고 지방비를 합쳐가지고 10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복구 기간만 거의 10년 가까이 들여서 복구를 했거든요. 이런 이제 폐기물 매립할 때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 또 매립이 끝난 다음에도 사후 관리가 안 되고 또 매립이 끝난 다음 이게 사고가 나면 말씀드린 것처럼 복구 기간이나 복구 비용이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고 그리고 이런 관리나 이런 부담들을 다 이제 나중에 안 되면 결국에는 이게 지역의 환경을 지킬 최종적인 책임은 지자체에 있으니까 그 지자체나 아니면 국가까지도 동원돼 가지고 우리 세금으로 다 관리를 하고 복구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이익은 업체가 벌고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입고 그리고 나중에 사후 관리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양산 문제 말씀하셨지만 이게 한두 군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많지만 이 경제적으로도 정의롭지 못하다는 게 이건 소수의 그런 이런 산업 폐기물 매립업을 하는 정말 소수의 기업들이 벌어가는데 너무나 피해나 이런 것들은 광범위하고 또 나중에 국민들이 세금으로 이 문제를 감당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게 환경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경제 정의 차원에서도 좀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 사고가 나면은 아주 대규모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고 복구 비용도 뭐 엄청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관리해야 되는 기간 자체도 매립 중기간도 있지만 매립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사후 30년이라고 30년까지 관리해야 되지만 사실은 뭐 유해성이 강한 물질들이 매립되어 있는 경우는 과연 30년도 이게 뭐 법적으로는 30년이지만 과연 30년으로 30년 지났다고 해서 괜찮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사고 위험에 관련된 맥락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아무래도 인구 밀도가 낮고 뭐 이를테면 농촌 지역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시설이 농촌 지역으로 좀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은 발생한 곳에서 처리를 하면 이동 거리도 짧아지고
또 그래도 그 산업단지 같은 곳은 이미 다 이 부지 정리 작업이 되어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리하기는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걸 민간업체들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민간업체들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점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제 공공성이 있는 주체가 산업단지 같은 데 안에서 하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이제 정부가 그런 어떤 책임지는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수립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업체들이 그냥 인허가만 받으면 된다. 근데 인허가 받기 쉬운 곳이 어디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인허가 받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전국의 농촌, 어촌 지역에 곳곳에서 지금 이 매립장이 추진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가본 곳만 해도 전남 벌교에도 하나 추진되는 게 있고 예. 또 뭐 강원도 같은 경우도 정선이나 영월에도 아마 매립장이 추진되다가 지금 중단된 곳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전국의 농촌 지역으로 이런 매립장이 좀 밀려드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 이 전통적으로 폐기물 재활용 처리 시장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도맡아서 하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대기업들도 폐기물 재활용 처리 시장에서의 또 한 명의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님, 대기업이 이 시장에 진출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요즘에 그래서 이 산업 폐기물 매립업을 하는 그 업체들 재무제표를 제가 살펴봤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이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령 이제 어떤 재활용이나 소각은 이익률이 떨어지는데 매립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100억 매출을 올린다면 그 중에 한 50억 이상 순이익이 나는 그런 업체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추진하는 태영그룹, 태영동관계도 태영그룹 소속이죠. 태영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북 지역에서 지금 이미 많은 그런 이익을 보고 있고요. 매립장을 운영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대기업들이나 심지어 외국계 사모펀드들도 우리나라 산업 폐기물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대기업들이나 사모펀드들이 이렇게 산업 폐기물 매립이나 소각이나 이런 쪽에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이익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너무 높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황금알을 낳는 거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근데 사실 문제는 이게 이제 그렇게 돈을 버는 이익은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의 기업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산업 폐기물 매립장업을 하는 업체 자체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이거는 이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결국 소수의 기업들이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제 그게 이제 과거에는 어떤 폐기물업을 하던 좀 전문 업체라든지 지역 업체였다면 이제는 이제 대기업이나 사모펀드 중심으로 좀 산업 자체가 재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번 이 주문진에 건립하려는 지정 폐기물 매립장의 인허가권은 아까 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단계에서는 원주지방환경청장, 2단계에서는 결국에는 강릉시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이 행정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장님이 행정 절차상 지금 행정 당국에서는 이 시설의 위험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전 정보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이 행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 입장보다 우선은 한 가지 예를 좀 먼저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승수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산업단지 지역들 같은 경우 현재 법률상 산업단지에서 20만 평 이상의 산업단지를 건설하게 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그 지역에 자체적으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충남에서 있었던 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건설은 허가를 하는데 평수를 19만 9천 평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법적으로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짓지 않아도 되게 하기 위해서 20만 평이 되지 않는 규모로 만들려고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산업 폐기물이나 지정 폐기물 매립장들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싫어하고 있고 그 피해를 이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에서 지정 폐기물이라든가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를 매립한 양이 전국의 4% 미만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경기도권 같은 경우가 28%. 이 통계는 환경 영역 평가 사업자 작성하는 그 자료의 기준으로 아주 쉽게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우리 강원도가 국가 상단이고 좀 안 된다면 경기도만큼의 어떤 공장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하게 좀 현실적으로 이해 가겠냐는 얘기죠. 저희들 시 입장에서 보면 거기는 환경적으로도 아주 잘된 관리 지역이고 또 인접에 향호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생태 자연 석호가. 또 그 기반으로 해서 시는 북부권의 어떤 관광산업, 문화, 역사, 자연환경 이용한 국가정원 국가정 이런 걸 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매립장의 있음으로 해서 좀 어떤 이런 강시화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확대하는데 저해 요인이 되지 않겠나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1일 강릉시 의회가 의회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지정 폐기물 매립장 결사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했고요. 그리고 바로 인근인 양양군 의회도 바로 며칠 전에 의회를 통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예, 초반에 영상으로도 확인하셨는데요. 네. 이 주문진 지역의 시민들께서 상당히 반대 의사표시를 하고 계십니다. 아직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지금의 현행 법과 제도 틀 안에서 이 건설을 혹시 중단시킨다던가 또는 뭐 스스로 포기하게 한다던가 하는 일이 혹시 가능할지요? 사실 이제 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이제 이 사업 계획 이 적합 부적합 통보를 하는 거라든지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 권한상으로 상당히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행정관청이 재량권이 폭넓게 있다. 그래서 만약에 지역의 환경에 부담이 되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강릉시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하고 이게 모순이 된다면 강릉시는 그걸 불허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해당 지역이 가까이에 이제 그 국가지방정원 앞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생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청이나 강릉시가 재량권을 잘 행사하기만 하더라도 이 시설은 아마 불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사실 저는 태영그룹에서도 아마 이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또는 이런 강릉시가 가진 다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처음에 사업 추진을 시작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업체 입장에서도 이 사업이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은 사업이라면 빨리 접는 것이 업체 입장에서도 손해를 줄이는 저는 방법이고 지금 단계에서 사업을 빨리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그룹의 이미지도 좀 살리고 오히려 뭐 다른 곳에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한다면 오히려 더 기업 입장에서도 좋지 않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금의 법과 제도 안에서도 사실 그 강릉시라고 하는 행정청에 아주 넓은 범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허가가 만약에 이게 났는 경우에 허가 이후에 이걸 다시 되돌리는 것이 가능할지 아니면 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을까요? 허가가 만약 제가 말씀드린 폐기물관리법상 절차라든지 도시계획상 절차가 끝나면 그래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는다면 이제 그 단계부터는 주민들이 이제 이 문제를 감시하는 수밖에 없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 앞 단계가 굉장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사업은 좀 적정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보고 환경청이나 강릉시 입장에서도 아마 불허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굉장히 많고 불허가를 해서 만약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아마 법원에서도 이 사업은 문제가 좀 많다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환경청이나 강릉시가 재량권을 행사한 게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많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단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건 어쨌든 업체가 지금이라도 좀 사업을 재검토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뭐 소송을 하면은 뭐 한 단계 소송만 하더라도 3년, 4년 걸립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제가 충남 예산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폐기물관리법상 절차에서는 업체가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1단계에서. 근데 2단계 국토계획법 관련해서는 또 예산군수가 또 불허가를 했는데 업체가 소송을 해서 졌어요. 그 업체 입장에서도 10년 동안 사업 추진하면서 돈도 많이 쓰고 소송만 10년 가까이 했는데 결국에는 업체가 져가지고 백지화가 됐거든요. 이런 과정을 생각한다면 사실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또 강릉시의 어떤 입장이나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저는 태영그룹에서 지금이라도 이 사업은 좀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스로 사업을 걷어들이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사무국장님께서 내용 증명을 업체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얘기를 전달받았는데요. 어떤 일인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객관적 사실이 아닌 추측이나 잘못된 정보에 의한 주관적 주장이 담긴 자극적인 문구가 자칫 주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지역 여론을 선동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서 이러할 경우 당사에 대한 업무 방해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양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들을 다 교묘히 빠져나갔습니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럴 수 있음을 양지하기 바란다. 선동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래놓고 어제 MBC에서 했던 그 대표의 인터뷰를 보니까 법적 제재를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지정 폐기물만 단일 혹은 일부로 다 들어올 걸로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하승수 대표님 3분의 1 들어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시다시피 사업장 폐기물이 들어올 때의 톤당 가격과 지정 폐기물이 들어올 때의 톤당 가격이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위험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3분의 1을 얘기합니다. 35%를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그거를 다 세서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유기성 폐기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오염 발생이 적은 무기성 폐기물이 들어온다. 끔찍한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기성 폐기물은 그나마 자연 분해가 됩니다. 무기성 폐기물은 자연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토양을 오염시키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나면 끝장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중구성 덩어리는 그대로 땅속에 남아있고 바닷속에 남아있으면서 우리 지역을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것이 무기성 오염 물질입니다. 하나 더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출수로 토지 오염, 해양 오염을 시킨다라는 우리 주장이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지역 기준보다 강화된 청정지역 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 예정이다. 그러면 오염이 되지 않느냐? 그 말은 없습니다. 악취로 생존 위험, 아이들의 건강 위험, 저희들은 그들이 발표했던 바람 위험도 가지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얘기했느냐? 추측에 의한 주장으로 판단된다. 악취의 발생을 억제한다. 억제한다고 얘기합니다. 없다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더 웃긴 거 반경 10km 이내에 관광단지를 얘기하면서 했는데 보시면 이 표에도 보는 바와 같이 초기 3년 동안에 60%의 관광객 감소가 보이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굶고 지내다 보면 어느새 해 뜰 날이 올까요? 이것을 그들이 얘기하는 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태풍 등 천재지변 시 재해로 인한 영향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추측에 의한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매립단별로 우수 처리를 위한 배수로 및 제방을 조성하는 우수 배제로 재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보면 그들이 얘기하는 강릉시 주문진 지역의 우기에 대한 빈도, 조사 빈도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실 겁니다. 2002년도에 태풍 루사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820mm입니다. 2003년도에 태풍 매미가 왔습니다. 2002년, 2003년에 몰아쳤던 그 태풍과 재난, 이 부분 당연히 조사에 넣었어야죠. 주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넣었어야 되는 부분 없이 2013년부터의 자료를 가지고서 만들어 놓고 이 부분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현재 안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예, 주문진 주민분들 아마 대표하셔서 그 업체 측에서도 주장한 바에 여러 모순점들을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설 자체는 사실 여러 가지 환경평가서 초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침출수 부분만 하더라도 침출수를 이제 처리해서 내보내는데 그게 하천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하천으로 흘러가서 바다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뭐 어떤 전문 업체한테 위탁 처리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흘려보낸다는 게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이 주문진이라는 곳이 어업이 중요하고 횟집이 많고 관광이 중요하고 이런 지역인데 어쨌든 그 지정 폐기물 매립지에서 나오는 그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간다는 거거든요. 정화 처리를 하더라도 정화 처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뭐 제로가 되는 정화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특히나 다양한 중금속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은 주민들이 우려를 하시는 건 저는 당연한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업체와 주민들 간의 불신이나 갈등만 더 키우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고 어쨌든 저는 이제 지금 환경의 평가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환경청의 역할이 지금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환경청에서 지금 초안에도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을 제기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환경청에서 철저하게 아마 검토하고 검증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께서 아마 공청회를 요구하실 텐데 공청회도 이제 형식적인 공청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제대로 된 공청회가 돼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좀 실질적으로 좀 토론이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국가적으로 좀 이게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농촌으로 이런 매립장 같은 시설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국가적인 법 제도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도 이제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이 이렇게 전국을 다 이동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는데 산업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은 안 되는데 산업 폐기물은 전국을 다 이동할 수 있게 돼서 그런 권역별 이동을 제한하는 법안 같은 게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발의가 돼 있는데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엉뚱한 동해안으로 지금 매립장을 하겠다는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사실은 좀 제가 바라기에는 이제 이 주문진 이 강릉 양양 매립장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청이나 또 환경 평가를 절차를 통해서 이제 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국가적으로는 좀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농어촌으로 이렇게 전혀 관계없는 산업 폐기물과 전혀 관계없는 농어촌으로 밀려드는 이 문제를 좀 국가적으로 법률을 통해서 좀 정비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법률 정비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 그 주문진 지역에 배포된 강릉시 자료입니다. 국가지방정원 조성 계획입니다. 조성 사업이고 이 국가정원과 2.5km, 3km 떨어진 상부에 무엇이 흐르게 되느냐? 폐기물 매립장이 만들어지고 하루 300톤씩의 침출수가 흘러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주문진 향후는 석호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것이고 국가정원이 만들어져서 주문진을 보다 살찌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태영 동부환경이 하루빨리 사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까지 결코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입니다. 가까이 살고 있는 아마 주민들의 걱정이 가장 크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침출수가 제일 가장 걱정인데 우리가 가장 좀 쉽게 표현하자면은 자동차 부동액 한 방울이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 수준으로 가려면 물 200리터가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면 그 300톤이라 그랬나요? 하루. 그 양을 어떤 식으로 정화를 할 건지, 과연 그게 정화가 제대로 될 건지, 그거를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기업체의 그 행동을. 이거는 국가가, 나라가 나서서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런 시설을 함부로 만들지 못하게끔 그런 규정을 다시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세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형식적인 요건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다라면 이보다 우선시돼야 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생활의 터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하긴 하지만 빠른 해결책을 기대해 봅니다. 시사반장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이 관광도시라고 그럽니다만은 관광 좋죠. 관광으로도 좀 많이 사람들이 놀러 오시고. 근데 과연 관광으로만 해서 이 강릉이 기업이 도시가 발전할 수 있겠느냐. 기업이 유치가 되고 또 그래서 또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나고 이래야 이 지역이 좋아지고 강원도가 좋아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주민들이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선진지 견학도 안 가시고 저희들 설명을 안 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추 문제나 침수수 처리 등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으로 이 주민 여론을 호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이 선진지 매립시설 견학을 통해서 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어떤 발전기금이라든가 모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